집회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연이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경찰에서도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근데 경찰의 입장이 한 두 가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예전처럼 폭력적인 집회는 없다. 위법이라고 해봐야 도로 행진하다가 노선을 이탈하거나 소음 기준 초과하는 정도인데 체포에 나서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더 위험해진다. 이런 게 지금 일선 경찰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지휘부에서 그동안 이 집회에 관련한 훈련이 없었다. 그래서 고강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니까 그 누리만 같은데 말단 경찰들이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단의 책임을 돌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니란 대응을 대원들이 했냐. 이 더위에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누가 쓰러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최근에 먹같이 부려먹고 말 같지도 않은 근무시키고 고생은 다 시키더니 정신무장하라고 하는 거냐. 아무튼 이런 반발이 경찰 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경찰청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건설노조 집회는 정상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 이런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건설노조의 집회가 불법이었냐. 그런 불법적인 요소, 뭐 폭력적이었냐. 그 도로에서 그냥 노숙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무슨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집회 신고하고 다 1박 2일 동안 투쟁하겠다고 사전에 다 고지라고 그 안전 대책이랑 그런 거 다 세우고 한 집회를 가지고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경찰청 인권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헌법 거죠. 집단입니다. 네. 이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그 법에서도 사실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렇죠. 구체 실정법들에서 어떤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헌법 정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법을 공부하신다는 분이 이 헌법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다 법조인인데요. 가장 반헌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조인들이 웃기는 일이죠. 네, 반헌법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집회 시위 그 내용을 보면은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역시 빠지지 않는 전 정권 탓하기. 네. 경찰권 발동은 뭘 포기했었는지 사례라도 하나씩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난 5년은 너무 합법적이어서 열받을 정도로 답답했던 한 해입니다. 아니죠.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기에는 물대포도 좀 쏴주고 네. 막 방패로 사람 머리도 좀 찍어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히 집회라는 걸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은 걸 보장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검찰 개혁 집회 때 저런 거는 다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집회가 어떤 국민의 권리, 보장해줘야 되는 자유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윤석열의 자유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반정부 집회다 보니까 네. 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하다가도 분명히 폭력적으로 변질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왜 확신이 드냐면 무서운 거야.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라면 이게 왜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저지를 일들을 예상을 하면은 이건 분명히 강력하게 국민들이 저항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간 집회를 지금 금지하려고 하잖아요. 자정부터 6시까지 금지를 하겠다라고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쫄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죠. 네. 쫄리지 않으면은 사실 이미 2009년과 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지시법 네.
10조 네.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거론해가지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입법 추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상당히 쫄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되돌리자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게 법조인들이 할 짓인가 싶은 거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해,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해. 이런 상황이면은 그 뭐죠? 탄핵 되잖아요. 네. 헌재 탄핵 때도 무시할 판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냐,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냐, 도대체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길래 이런 위헌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너무 동의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고 수출이 무너졌으므로 집회를 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위를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윤석열 정부 자신에게 있다. 이거 자체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폭압적인 모습, 정말 검찰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